네, 이번 시간은 고려 두 번째 시간이죠.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란의 고려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 보면 거란, 나중에 요나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세워진 송나라, 당나라가 여러분 없어졌지요?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중국 대륙이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때 거란족이 힘을 키워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 쪼개진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을 한 게 송나라입니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그리고 여진족이 있습니다. 먼저 요나라와 송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중국 대륙을 놓고 두 개의 큰 세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였고요. 고려와 요나라, 즉 고려와 거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세운 발해를 거란이 멸망을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고 거란은 고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선물이 바로 낙타였어요. 근데 이 낙타를 왕건이 굶겨 죽입니다.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옆에 묶어놔요.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거란 입장에서는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고려가 무시하고 거부해버렸죠. 거란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고려는 그때 당시에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썼고요. 송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하트 뿅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려고 북진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러니 고려와 요나라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고려와 송나라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트 뿅뿅입니다. 송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요. 고려 4대 임금인 광종 때는 국교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는 지금 송나라가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란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거란의 고려 침입은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침입이 993년 고려 성종 때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침입은 1010년부터 1011년까지, 그리고 3차 침입은 1018년부터 1019년까지, 그 다음 임금인 현종 때에 거란이 2차와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지도는 사회과 구도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차 침입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1차 침입은 거란의 입장에서는 송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큰 대륙을 차지하려면 송나라와 거란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거란이 군사력이 조금 더 셌거든요. 그래서 거란은 어찌됐든 간에 송나라를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고려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송나라와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후방의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송나라와 친한 고려가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거란의 후방을 공격하게 되면 거란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송보다는 힘이 약한 고려를 먼저 제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선영을 장군으로 해서 80만 명의 군대를 고려 침입을 위해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까만색이 1차 침입 때 들어온 길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게 안용진까지 왔었죠. 8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고려도 아직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80만 명이나 쳐들어왔다고 하니, 그리고 북쪽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고려 조정에서도 혼란에 빠지는데요. 자, 결국은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되고요.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2차 침입은 고려 현종 때인 1010년부터 1011년까지 일어났는데, 네, 그때 고려에 강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강조가 고려의 임금인 목종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빌미를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거란이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요. 자, 1차 침입 때 이제 거란하고 외교 관계도 맺고 송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기로 했는데 송하고 몰래 친하게 지내는 걸 알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침입 때 양보했던 강동육주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걸 다시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육주를 되찾고 고려의 친송정책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죠. 자, 이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40만 군대로 고려를 침입했고요. 이때 개경이 함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란의 황제가 성종이었는데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죠. 자, 결과로는 고려의 임금이 거란에 가서 신하의 예를 갖추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거란군을 그냥 얌전히 돌려보내지 않고요. 끝까지 공격을 해서 거란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침입이 바로 귀주대첩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자, 이때도 강동육주를 반환하지 않는 게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란이 10만의 군대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개경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여기 지도에 보면 지금 이 보라색 길이 3차 침입로인데요. 개경 근처 신은현까지 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려군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청야작전이라는 걸 쓰게 돼요. 청야작전은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보급품이라고 하는데 이 보급품을 다 가지고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현지에서 그거를 조달한다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구해서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청야작전은 뭐냐면 이렇게 먹을 것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경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백성들 전부 다 개경 성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살던 집,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던 곡식 이런 것들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거란군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신은현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군을 상대로 대승을 이끌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자, 그러면 1, 2, 3차 침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서희와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자, 원인은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가 거란이죠. 자, 중국의 북쪽 지역을 차지한 거란족은 남쪽의 송나라와 필연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쪼개져 있던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가요.
연운 16주라고 해서 요 나라와 송나라 사이 국경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랍니다. 여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여기 돌려주기가 싫죠. 여기서 세금도 많이 거치고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사력이 요 나라가 조금 더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 공격을 해? 그래서 송나라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이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가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고려와 송나라는 사이가 좋아요. 여기 나와 있죠. 친송정책.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가 다 이렇게가 다 고구려의 영토였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 정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키는 거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란을 경계합니다. 자, 이러니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되게 눈에 가시인 거죠. 자, 그래서 고려군이 후방을 딱 이렇게 공격해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고려를 먼저 공격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고려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전쟁 준비가 다소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봉부대가 봉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에 함락이 돼요. 그러자 고려에서는 고려 조정은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을 나뉩니다. 그냥 항복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두 번째가 땅을 떼어줍시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에 보면은 왕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서경 북쪽의 땅을 줘서 거란에게 주고 돌려보냅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네, 계속 싸우자입니다. 여기 서희 나오네요. 싸워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땅을 나눠주면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켜낼 수 있으며 전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장이 나뉘는데 자, 그래서 먼저 뭘 해보냐면 거란 군대에 그래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사신을 두 번 파견하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고려군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봉산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 뒤로 여러 성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내가 더 지금 세고 내가 여기서 그냥 개경까지 밀고 들어가면 너희 고려는 망한다.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힘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는 고려에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도수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여기 안용진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고려군과 거란군의 전세가 역전이 되는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그럼 대도수 장군이 바로 누구냐? 네, 발해를 세운 사람이 대조영이었죠. 네, 대씨입니다. 같은 대씨. 그쵸?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로 왔던 발해 유민이었습니다. 발해 왕족 출신의 발해 유민이었고요. 대조영의 13대 손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고려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싸웠겠죠. 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니 대도수 장군 입장에서는 원수죠. 아주 대단한 원수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바로 이제 누가 등장하냐? 서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처음에 두 번 사신을 파견했을 때는 거란 군대가 막 이기고 있었으니까 거란 군대 입장에서는 화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안용진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고려군의 사기도 올라가고 거란군의 사기는 조금 꺾이고 네, 이렇게 전투의 양상이 바뀌어질 조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힘의 관계도 비슷비슷해지고요. 이러니 이때는 가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희가 타이밍을 아주 잘 맞췄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희와 소선영과의 대화입니다. 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그렇죠. 통일신라가 네,
평양 아래쪽 부분의 땅을 차지했었고 대부분의 고구려 땅을 잃어버렸었죠. 그리고 고구려 땅은 지금 현재 우리 거란의 소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서희가 우리나라는 고려는 고구려 옛 땅에 있게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다. 그 다음에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 땅 일부도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는데 어찌 우리가 침입했다고 말을 하느냐 이러니까는 손순영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국경은 우리하고 접하고 있는데 왜 송나라 바다까지 건너가서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희가 간파를 한 거죠. 아, 얘네들의 진짜 목적은 우리나라하고 송나라하고 떼어놓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은 거란하고 고려 사이에 여진족이 들어와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맞닿아 있진 않죠. 여진족이 그때 당시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었지만 여진족이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네.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거란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여진족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토를 돌려주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도로로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교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소선영이 그래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강동육주 그 지역만 고려가 다시 확보를 하게 되면 고려 땅이 되면 여진족을 몰아내고요. 그러면 거란과 교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송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거란과 고려가 친하게만 지내도 고려가 거란을 공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거둡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서희의 단판은 성공을 했고요.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강동육주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이 6개 지역이 강동육주이고요. 여기는 군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무역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중국의 북쪽 지역과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강동육주에 성을 쌓아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